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난주 우리 병원에 한 분이 응급실로 실려오셨어요. 78세 할머니셨는데요. 가족분들 말씀이 그냥 감기인 줄 알았대요. 며칠 전부터 기침이 좀 나오고 몸이 좀 나른하다고 하셔서 약국에서 감기약 사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숨을 못 쉬시는 거예요. 병원 와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폐렴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열도 없었고 기침도 심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어르신 폐렴의 무서운 점입니다. 증상은 약한데 진행은 빠르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기침이 좀 나온다, 몸이 좀 무겁다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이야기니까요. 자, 그럼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어르신분들은 폐렴을 감기로 착각하실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면역력 저하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몸이 바이러스나 세균과 싸울 때 열을 잘 안 내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감염되면 바로 고열이 나는데 어르신분들은 38도도 안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가족들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기침과 가래가 약하다는 점이에요. 폐에 염증이 생겼는데도 기침 반사가 약해져서 가래를 제대로 뱉어내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기침도 별로 안 하시고 가래도 안 나오니까 아, 가벼운 감기구나 이렇게 넘어가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기저질환이 문제예요. 당뇨, 고혈압, 심장병 질환이 있으시면 원래도 몸이 좀 피곤하시잖아요. 그래서 폐렴 증상이 나타나도 원래 내가 이렇지 뭐 하면서 지나치시는 거죠. 이게 정말 위험한 패턴입니다. 그럼 이제 감기와 폐렴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제가 꼭 체크하셔야 할 5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열입니다. 감기는 보통 2일에서 3일이 지나면 열이 떨어지는데 폐렴은 열이 계속되거나 아예 열이 없어요. 특히 어르신분들은 열 없는 폐렴이 많습니다. 그래서 열이 없다고 안심하시면 절대 안 돼요. 두 번째는 기침의 변화예요. 감기 기침은 며칠 지나면 좀 나아지는데 폐렴은 기침이 점점 심해지고 가래 색깔이 노랗거나 녹색으로 변합니다.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바로 숨이 차는 느낌입니다. 계단 올라갈 때, 아니 그냥 걸을 때도 숨이 차시나요? 평소보다 숨쉬기가 힘들다면 폐렴을 의심해 봐야 해요. 네 번째는 피로감의 강도예요. 감기 때는 좀 피곤하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폐렴은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있고 싶을 정도로 기운이 없어요. 밥도 먹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죠. 다섯 번째는 통증 패턴입니다. 기침할 때 가슴이나 등이 아프시나요? 숨 쉴 때 옆구리가 찌릿하신가요? 이런 통증은 폐렴의 신호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식욕이 갑자기 뚝 떨어지거나 머리가 멍하고 정신이 흐릿한 느낌. 이것도 어르신 폐렴의 초기 증상입니다. 증상이 애매모호해서 더 놓치기 쉬운 거예요. 자, 그럼 왜 어르신분들에게 폐렴이 더 위험할까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증상을 늦게 인지하시니까 병원도 늦게 가시게 되죠. 젊은 사람은 고열나면 바로 병원 가는데 어르신은 열도 없고 증상도 약하니까 며칠을 끌다가 오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폐렴은 쑥쑥 진행됩니다. 회복 속도가 정말 느려요. 젊은 사람은 일주일이면 좋아지는데 어르신은 2배, 3배 걸려요. 폐 기능도 원래 떨어져 있고 기저질환까지 있으면 회복이 더 더뎌지는 거죠. 폐렴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시면 움직임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근육이 빠르게 빠져요. 한 주만 누워 계셔도 근력이 확 떨어집니다. 그러면 퇴원하셔도 걷기가 힘들어지고, 그러면 또 활동량이 줄어들고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실제로 폐렴으로 입원하신 어르신분들 중에 골절이나 낙상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럼 왜 겨울에 폐렴이 특히 많이 생길까요?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찬 공기 때문이에요. 겨울에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면 우리 기도의 점막이 건조해지고 손상됩니다. 그러면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하기 쉬워지는 거죠. 점막이라는 게 일종의 방어막인데 이게 약해지는 거예요.
둘째, 실내 난방 때문에 공기가 너무 건조해져요. 습도가 낮으면 기도 점막이 더 마르고 가래도 끈적해져서 배출이 안 되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는 겁니다. 셋째, 추우니까 밖에 잘 안 나가시잖아요. 집에만 계시면 활동량이 줄고 폐 기능도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져요. 넷째, 올겨울은 특히 위험합니다. 독감하고 RSV 바이러스, 코로나까지 동시에 유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바이러스에 걸리면 폐가 약해져서 세균성 폐렴까지 이어지기 쉬워요. 2중 감염, 3중 감염이 되는 거죠. 그럼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어르신분들 기준으로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계단 몇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면 바로 병원 가세요. 이건 심각한 신호입니다. 기침이 처음보다 점점 심해져요. 3일에서 4일 지났는데 기침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심해지면 폐렴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하루 종일 누워만 있고 싶을 만큼 피곤하세요.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고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위험해요. 그리고 산소 포화도를 재봤는데 94% 이하면 바로 응급실 가셔야 해요. 요즘 가정용 산소 포화도 측정기 많이 쓰시잖아요. 정상은 95 이상인데 94 아래로 떨어지면 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독감이나 감기에 걸리셨는데 3일에서 5일 지나서 갑자기 숨이 더 차지기 시작하면 2차 감염, 즉 세균성 폐렴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르신분들은 증상의 변화를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해요. 증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변하거나 악화되면 무조건 병원입니다. 괜찮아지겠지 하고 기다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일상에서 폐렴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실천 가능한 5가지 루틴 알려드릴게요. 첫째, 습도를 꼭 유지하세요. 실내 습도는 50에서 60%가 적당해요. 가습기 틀어놓으시고 물 담은 그릇을 여러 개 놓아두세요. 빨래를 실내에 널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습도가 높으면 기도 점막이 촉촉하게 유지되고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어렵거든요. 둘째, 손 씻기와 코 세척이에요. 외출하고 돌아오면 무조건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으시고요. 생리식염수로 코를 헹궈주세요. 코 안쪽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붙어 있을 수 있거든요. 하루에 아침 저녁 2번만 해도 감염 위험이 확 줄어듭니다. 셋째, 가벼운 호흡 운동하세요. 의자에 앉아서 천천히 코로 숨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복식 호흡을 하루에 10분씩만 해보세요. 폐 기능이 유지되고 가래 배출도 잘 돼요. 그리고 가끔씩 심호흡을 크게 해서 폐를 확장시켜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넷째,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해요. 하루에 1리터 반에서 2리터 정도는 드셔야 가래가 묽어져서 배출이 잘 돼요. 물 드시기 힘드시면 따뜻한 차나 미숫가루라도 좋아요. 중요한 건 수분 섭취예요. 5째, 백신 일정 꼭 체크하세요. 폐렴구균 백신, 독감 백신, 코로나 백신 다 맞으셨나요? 특히 65세 이상이시면 폐렴구균 백신이 정말 중요해요. 백신 맞으면 폐렴 걸려도 증상이 훨씬 가볍고 입원율도 크게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오늘 핵심만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어르신 폐렴은 열이 없어도 생길 수 있습니다. 증상이 약하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숨이 차고 기침이 악화되고 피로가 심하면 바로 병원 가세요. 증상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습도 유지, 손 씻기, 물 마시기, 호흡 운동, 백신 접종 이 5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폐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겨울철 어르신 폐렴은 조기 발견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감기인 줄 알고 넘기지 마시고 몸의 신호에 귀 기울여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